유행어입니다. 핫해는 유행어인데 본인은 아직 유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최고위원입니다. 하태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하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오늘 방송을 위해서 했는지 토론회를 하셨는데 했습니다. 100일 토론. 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바른정당 100일이라는 토론을 했는데 여기서 거의 셀프로 자신의 얼굴을 뺨을 막 때리는 그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우리 여기서 주목을 받게 하죠. 예. 그 취지는 그래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100일 평가를 하는 건 좋은데 사실 우리가 더 문제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 어쨌든 전반적으로 볼 때 특히 정치적으로 국민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뭐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 명백한 사실이고. 어쨌든 지지율이 70, 80 가까이 나온다는 수치로 나오고 있죠. 예. 수치로 나오고 있고, 근데 우리 수치는 지금 10%를 넘기려고 지금 저기는 70, 80이고 여기는 7, 8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낮게 나오면 뭐 5에서 1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 100일 평가가 급한 게 아니고 훨씬 급한 거는 우리 100일이다. 왜 이 모양이냐. 네.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원래 하태경 의원님이 갑자기 훅 나와가지고 일단 자기 뺨을 하나 세게 때리고 나서 그래서 이 100일 자체 헤어스타일도 바꾸셨네. 이건 지지율 비상을 위해서 제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롤을 한번 감아봤습니다. 한때 이정미 재판관. 저희 PD가 한 사람이 있어요. 모우광 PD라고 있는데 머리를 잘랐더니 IQ가 한 30 정도 떨어지게 보여요. 오늘은 근데 의원님은 한 30 정도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요. 헤어스타일 잘 안 바꿔요.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롤을 한번 감아 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번 감아 볼까 하다가도 왠지 이 나이에 누가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렇죠. 저도 신경을 좀 쓰거든요. 그리고 또 의원님 세대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남자가 그렇게 외모에 신경 쓰고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배우는 세대. 맞아요. 그래서 저는 김호준 앵커 볼 때만 해도 저 머리를 언제부터 자신 있게 저렇게 하고 나갔지?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게 놀라워요. 김호준 앵커의 이런 국민적인 폭발적 지지도 그런 자기 혁신에서 나온 것 같다. 이게 자기 혁신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의 자기 관성에서 수염도 기르십시오. 수염도. 저는 수염을 좀 길러봤는데 김호준 앵커만큼 이렇게 이쁘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한번 길러볼까요? 확 길러볼까요? 확 길러보고 머리도 기르시고. 머리 좀 해보고. 염색도 해버리세요 그냥. 염색은 좀 했죠. 근데 이제 칼라 염색을 해볼까 말까 솔직히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 가면 너 미쳤나.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한번 들어야 됩니다. 주변에서. 그래 나 미쳤다 하고 튀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급진 보수로 갈 거냐. 급진적인 변화를 하는 보수로 갈 거냐. 아니면 이 온건 보수로 갈 거냐. 안 보여요. 그래봐야 잘. 온건 보수는 안 보인다. 잘 안 보입니다. 급진 보수로 가야 된다. 이게 바른정당 전체가 그러지 못하면 의원님이 한번 머리 하얗게 연색하고 수염도 좀 기른 다음에. 근데 이게 제가 우리 당의 보스면 보수가 아니라 보스면 왕 보스면 이렇게 가자 해서 확 끌고 갈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혼자라도 가시라는 거죠. 혼자 가면 혼자 왕따 돼요. 이미 왕따 아닌가요? 지금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제가 좀 약간 좀 앞서 나가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서 물론 소수의 반대는 있어요. 예를 들어 5.18이 촛불의 어머니다 이걸 발언했다가 보수 일각에서 많이 맞고 있는데 뭐 대체로 잘했다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우리 김대중 빨갱이 빨갱이 몰이한 거 보수 반성해야 된다. 전 실제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머리도 염색 못한다면 겨우 머리인데 머리카락이 뭐라고 빨간색을 해보시려니까 칼라 염색 해본 적 있어요? 지금 전 예정 중입니다. 조만간 할 예정 중입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그럼. 그럼 나도 친구가 있어야 좀 용기를 얻어서 하지. 그럼 제가 염색을 할 때 같이 가는 걸로. 방송 중에 한번 약속할까요? 여기서 약속합시다. 그럼 같이 갑시다. 칼라 염색. 칼라 염색으로. 색깔을 자기가 고르는 걸로. 색깔을 고르는 것으로. 근데 검은색은 안 되죠. 그 염색은.
갈색도 안 됩니다. 갈색도 안 되고. 예. 했다면 이거 좀 심각한데 이거 빨간색 아니면 회색 정도는 돼야 염색했구나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죠. 회색. 예. 어쨌든 검은색 제외하고. 예. 그리고 갈색이 눈에 띄지 않아요. 그렇지. 예. 별 차이 없으니까. 어쨌든 눈에 띄는 걸로. 사진 것으로. 찍었을 때 차이가 나는 걸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거 오늘 약속. 둘 다 하는 것으로. 이거 진짜 좀 핫한 것 같은데. 자. 정치 주제를 하지 말고 이런 얘기 좀 하시죠. 그래서 바른정당 100일을 돌아봤더니 어떻습니까? 예, 좀 차분히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 네. 정당의 지지율이 확 오르려면 크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리더. 근데 지금 YS나 과거에 1로 3김 예. 기억하시죠? YS, DJ, JP 예. 이런 리더가 없어요. 그 시절이 아니죠. 이제.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인 리더로 지지를 올리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승민 사실 후보도 지지율이 그때 7, 8%밖에 안 됐잖아요. 예. 그 정도 당의 지지율은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비전과 정책인데 우리가 크게 두 번 실기를 했어요. 한 번은 창당 직후에 예. 지지율과 기대가 꽤 높았어요. 그때는 자유한국당보다 훨씬 높았죠. 그죠. 한 17%, 20%까지 갔는데 예. 그때 실기한 게 이제 우리가 착각한 게 뭐냐면 탄핵하고 말고의 차이는 있지만 예. 보수의 다른 정책에 큰 차이가 있느냐. 예. 여기에 그럴 대해서 줄 알았죠, 사람들이. 그렇죠. 명확한 답변을 못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 박근혜 18세 뭐 그렇죠. 18세 실기를 하고 18세 연령 인하할 때 처음에 할 것처럼 했잖아요. 그건 사실 제가 주도해서 했어요. 결론을 냈는데 예. 그 다음 날 그 회의에 참석 안 한 몇 분이 오셔가지고 예. 우리 보수가 어른들 표를 얻어야 되는데 18세 뭔 도움이 되냐. 그건 자유한국당에서 할 얘기였는데 그걸 그렇죠. 바른정당에서 하니까 그럼 얘네 똑같네 그러면서 확 떨어졌어요 진짜로. 확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깨달은 바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단순히 최순실 국정농단 그 하나만이 아니라 예. 박근혜 시대의 보수 정책 전반에 대한 탄핵일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지금 보면 그래요. 근데 예. 당시에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한 걸 가지고 무슨 큰 지지율이 떨어지겠느냐 하는 정말 아니함이 있었어요. 전 뼈저리게 반성을 했어요. 그때 한번 확 떨어졌고. 확 떨어졌죠. 그때 떨어진 걸 만회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죠. 사실은 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냉정하고 정치가 냉정하다고 느낀 게 한 번 예. 마음을 이렇게 버리면 마음이 예. 떠나면 다시 오기는 더더욱 힘들다. 예. 주가 떨어지긴 쉬워도 올리긴 정말 힘들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찬스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예. 출발은 좋았어요. 우리 유승민 후보만이 취임식 때 예. 그때 이제 국회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칭찬 많이 받았죠. 예. 그때 제가 우리 경선 때 주장했던 덧셈 정당.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야당도 같이 노력해야 된다. 예. 여당보다 야당이 더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예. 사실 여당도 잡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내부에 자기 정치하는 사람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 덧셈 정당 노선을 좀 더 강화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쉬워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청문회 때 예. 모든 장관들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이게 예. 발목 야당이 된 거죠. 예. 여전히 옛날 야당하고 뭐가 다르냐. 예. 거기서 차별화 또 실패한 거예요. 그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구분하지 않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맞습니다. 한국당하고 정당을 구분해서 보려고 하는 시도를 멈춰버린 거예요, 그때.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뭘 구분해서 보냐.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아쉬운 게 그때 이제 정병국 대표가 물러가고 예. 비대위원장 이야기할 때 그냥 과감하게 비대위원장 경선하자. 나도 출마할게. 예. 하태가 그때부터 질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 취임하고 지도부 없는 상태로 갔어요. 한동안 갔죠. 한 두 달 정도 갔죠. 그때 스탠스가 왔다 갔다 했어요, 사실. 아니죠. 그때 스탠스는 한국당 스탠스랑 별 차이가 없었죠.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죠. 그건 이제 지도부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당의 목소리로 표현되는 것은 결국은 모든 후보들을 반대하고 자유한국당과 주장이 거의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 없어져 버리기 시작했죠. 그때. 그렇죠. 그때 이해운 대표나 저나 저도 그때는 이제 뭐 강경화, 김상조 화끈하게 밀어주자. 그건 우리가 추진하던 경제 민주화나 그리고 외교에 있어서도 새로운 외교에 맞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특히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가 된 이해운 의원이나 의원님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과 결이 같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없죠.
그러면 김상조 위원장 정도는 진짜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었어야 하는 건데. 결이 같을 뿐만 아니라 네. 이거 이제 미국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민주당 내에 김상조가 약하다. 네. 너무 온건하다. 네.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네. 김상조 카드는 민주당 내에 내부 분란 카드도 되겠다. 내부 분란 카드 되겠다. 실제로 보세요. 김상조 공정위원장 하고 나서 네. 5대 재벌을 별로 안 건드려요. 그건 밑에 단을. 그중 그건 이제 계획이 있다 말씀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안심한 것은 왜냐하면 5대 재벌은 여태까지 뭐 참여연대 등등 김상조 그 교수 시절에 네. 시민운동가죠. 네. 시절에 실제로 많이 견제를 했고 압박을 해서 좀 개선된 면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한때는 SK텔레콤의 사회이사 참여연대에서 뭐 절반을 추천한 적도 있고 그만큼 그 5대 재벌은 좀 부분적이지만 네. 변화가 있었고 그 밑에 따는 방치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김상조 위원장 높이 평가하는 게 본인이 이 경제 공정한 시장 경제 이 부분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그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지금 가장 그 문제가 많은 곳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다. 어쨌든 훌륭한 분이죠. 이런 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어야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개별 위원들 몇몇은 얘기를 해서 보도가 되고 그런가 보다 하면 그 다음날 바로 또 반대하는 당론으로 나오니까. 근데 거기 우리가 좀 말린 것도 있는데 이제 청와대가 5대 비리 얘기를 했잖아요. 네. 5대 비리 네.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 안 뽑겠다. 근데 사실 그게 비현실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청와대 공격하는 것만 한 거죠. 우리가 대안을 내서 5대 비리 중에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청와대만 동의해주면 우리가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대안을 내면서 청와대보다 더 성숙한 자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때 전략은 그냥 사과하라였어요. 사과하라. 그렇죠. 계속 사과하라로 간 거죠. 네. 옛날 방식이에요. 그게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보수 정당 사이에서도 차별점이 있을 것이고 보수 정당 말이 통하는 보수 정당을 키워야 한다.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문들 꽤 있었거든요. 초반에. 그렇죠. 그러다가 그 목소리 점점 줄어들면서 이거 뭐 똑같네.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남 탓할 것이 없는 게 바른정당이 그 찬스를 못 살린 거 맞습니다. 실제. 실제 맞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중 플레이라고 가장 하고. 큰 책임은 자기 자신한테 찾아야 되고 그것이 새 정치의 출발이다. 그 두 번 정도 실기를 한 겁니까 그럼? 크게? 2번 실기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다시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안 오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네. 자극을 주기 위해서 100일 평가를 했는데 네. 어쨌든 이 100일 평가를 계기로 좀 더 박차를 가해야죠. 예. 눈은 자꾸 문자 창을 향하시는군요. 이 말을 하는데 여기 올까 안 올까. 저는 문자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문자 안 보고 있습니다. 안 보시는 게 좋고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2번 정도 실기를 했다라고 이제 스스로 말을 하시니까 거기 참석했던 다른 뭐 전문가들도 굉장히 강한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가장 그 뼈아프게 들었던 말은 안 뜬다. 네. 안 뜨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가라. 왕창 깨져라. 왕창 깨지면 타이밍이 올 거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어차피 안 뜨니까. 어차피 안 뜬다. 이제 뭐 다음 총선 직전에 큰 변화가 있지.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급하지가 않다. 사실 그건 일부 맞아요. 근데 그 말이 또 부분적으로 틀린 게 구청장이나 시구의원들 다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전부 다 자기에 반대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동네에서 엄청 소리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도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이거는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지역구의 그 기반 조직이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지금. 무너지면 뿌리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안 느끼지는 않는데 정말 절박하진 않죠. 내가 중요한 사안이 아니니까. 그래서 총선 때는 또 전국 바람이 불기 때문에 뭐 구청장, 시구의원이 아무리 뭐 안 좋은 소리 하고 다녀도 바람 한 번 불면 또 바뀌거든요.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른정당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안락사를 기다리는 유기견 시대가 될 것이다. 와, 이거 굉장히 잔인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무슨 주장을 하거나 정책을 내놓거나 하면
그걸 반대하기만 바빴기 때문에 예. 이게 기성 정치와 다른 점이 하나도 안 보이고 차별점이 안 보이는데 결국은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러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대통령 말을 듣고 왜 좋아하냐. 예. 그걸 한번 곱씹어보고 예. 우리가 또 불만도 있죠. 예. 그럼 있겠죠, 이걸 당연히. 같이 감안해서 종합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거부터 비판을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를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예를 들어서 국민 뭐 보고 정확한 명칭 생각 안 나는데 저도 안 봐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출범 100일 맞아서 이제 대국민 보고를 한다면서 지상파에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보기 싫은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근데 그걸 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쇼라고만 공격하고 나면 지금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니 그럼 내가 그걸 즐겁게 본 사람 나는 뭐란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이거 있어요. 지상파 예. 그리고 종편까지 예. 5개 방송인가요? 예. 다 모르겠습니다. 틀었잖아요. 예. 네, 다 틀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근데 그 방송사가 그러면 그 정권이 잘 보기 위해서 틀었단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방송사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많다. 시청률이 나온다. 이런 상업적 판단도 작용을 한 거거든요. 시청률도 나왔어요, 실제로. 실제로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할까? 예. 이걸 먼저 생각해보고 비판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과거 정권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실제로 그런 일이 별로 없었죠. 예를 들어 뭐 그렇죠. 지상파 3사 정도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건 항상 아니 인기가 있으니까요, 실제. 그렇죠. 제 말은 그걸 보고 싶어 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거든요. 예전에는 억지로 틀어줬잖아요. 지상파 3사가 뭐 대통령 행사가 뭐 시청률이 높을 것 같아서 틀어줬나요? 틀으라고 하니까 틀은 거지. 지금은 실제로 시청률 10% 이상 나와요. 무슨 인기 드라마 수준으로. 그러니까 팔리는 컨텐츠거든요. 이거 왜 팔릴까는 생각하지 않고 예전에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강제로 틀었던 것처럼 정권 찍어 눌러서 하지 않았을까?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비판을 하니까 이 공감대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건 하나하나마다 아직도 과거의 간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직도 뭐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심리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렇겠죠. 뭐 물론 뭐 정통성에 전혀 문제가 없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부터 극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왜 인기가 있는지 단순 파퓰리즘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인기가 있는 거를 그걸 분석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공격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자기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에 닿아서 더 인기를 얻을까 이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연예인처럼 쇼를 좋아해서 인기가 올라간다. 쇼를 잘해서. 예. 그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전달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진정성이 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석해보고 평가해보고 그럼 우리의 진정성은 왜 전달이 안 되냐. 그 고민을 해야 되죠.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저기는 왜 먹히고 우리는 안 먹히지? 그렇죠.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안 먹히는 게 있어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이런저런 방식으로 전달해도 여전히 100%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 홍준표 20%는 대표는 예. 아무리 진정성 있는 말 해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치로 사실 끝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무리 변신을 해봐요, 홍준표 대표가. 그분의 쭉 지금까지 특히 대선 과정 지금까지 보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죽였다가 살렸다가 또 죽였다가 살렸다가 친박 양아치라 했다가 친박 없다고 했다가 또 친박 친다고 했다가 아무튼 뭐 종잡을 수 없잖아요. 이번에 다시 출당하고 친박 친다고 하는 의도는 뭘까요, 그러면? 또 바꿀 그러니까 수는 없을 이제 것 같은데. 우리 꼬셔보려고 그러는 거죠, 바른당. 바른당 붕괴 작전인데. 그래요? 근데 뭐 뻔히 보이잖아, 이제. 홍준표 작전이라는 게 이제 뭐 복선도 없고 그죠? 숨겨진 게 없는 거예요. 작전이 치밀한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이 정말 콩가루라는 게 제가 홍 대표 많이 까잖아요. 네. 엄청 까요. 그러면은 홍준표 대표 본인은 하태경 뭐 내 급이 아니라 반박 안 할 수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측근들은 좀 반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깜깜 이야기를 해볼까요? 홍준표 대표 홍카시다.
한국의 메카시다. 홍카시. 스트롱맨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스프링맨이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네. 풍선껌 대표다. 풍선껌 대표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 이제 안 지킨다는 거죠. 네. 금방금방 터진다. 금방금방 이제 자기 말한 거 안 지키고 또 뭐 박근혜 대통령 살렸다 죽였다 가지고 논다. 정치적 패륜하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엄청 쏟아냈는데도 한국당 내에서 하태경 비판하는 게 하나도 없고요. 띄워줄 필요가 없다고 본 거겠죠. 공개적으로 영향력도 없고. 아 근데 예. 만나면은 하태경 참 잘한다 더 까라. 아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말이 그 내부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7, 8%밖에 안 됐잖아요. 예. 그 정도 당의 지지율은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비전과 정책인데 우리가 크게 두 번 실기를 했어요. 한 번은 창당 직후에 예. 지지율과 기대가 꽤 높았어요. 그때는 자유한국당보다 훨씬 높았죠. 그죠. 한 17%, 20%까지 갔는데 예. 그때 실기한 게 이제 우리가 착각한 게 뭐냐면 탄핵하고 말고의 차이는 있지만 예. 보수의 다른 정책에 큰 차이가 있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 그럴 줄 알았죠, 사람들이. 그렇죠. 명확한 답변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 박근혜 18세 뭐 그렇죠. 18세 실기를 하고 18세 연령 인하할 때 처음에 할 것처럼 했잖아요. 그건 사실 제가 주도해서 했어요. 결론을 냈는데 예. 그 다음 날 그 회의에 참석 안 한 몇 분이 오셔가지고 예. 우리 보수가 어른들 표를 얻어야 되는데 18세 뭔 도움이 되냐. 그건 자유한국당에서 할 얘기였는데 그걸 그렇죠. 바른정당에서 하니까 그럼 얘네 똑같네 그러면서 확 떨어졌어요 진짜로. 확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깨달은 바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단순히 최순실 국정농단 그 하나만이 아니라 예. 박근혜 시대의 보수 정책 전반에 대한 탄핵일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지금 보면 그래요. 근데 예. 당시에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한 걸 가지고 무슨 큰 지지율이 떨어지겠느냐 하는 정말 아니함이 있었어요. 전 뼈저리게 반성을 했어요. 그때 한번 확 떨어졌고. 대통령 100일 평가가 급한 게 아니고 급한 게 아니고. 훨씬 급한 거는 우리 100일이다. 네. 왜 이 모양이냐. 네.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원래 하태경 의원님이 갑자기 훅 나와가지고 일단 자기 뺨을 한번 세게 때리고 나서. 그래서 예. 이 100일 자체적인 헤어스타일도 바꾸셨네. 이건 지지율 비상을 위해서 제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롤을 한번 감아봤습니다. 한때 이정미 재판관. 저희 PD가 한 사람이 있어요. 모 우광 PD라고 있는데 머리를 잘랐더니 IQ가 한 30 정도 떨어지게 보여요. 오늘은 근데 의원님은 한 30 정도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요. 네. 헤어스타일 잘 안 바꿔요.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롤을 한번 감아 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한번 감아 볼까 하다가도 왠지 이 나이에 네. 누가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렇죠. 네. 저도 신경을 좀 쓰거든요. 그리고 또 의원님 세대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남자가 그렇게 외모에 신경 쓰고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배우는 세대. 맞아요. 그래서 저는 김호준 앵커 볼 때만 해도 저 머리를 언제부터 자신 있게 저렇게 하고 나갔지?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게 놀라워요. 김호준 앵커의 이런 그 국민적인 폭발적 지지도 그런 자기 혁신에서 나온 것 같다. 이게 자기 혁신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의 자기 그럼 관성에서 수염도 기르십시오. 수염도. 과거는 겨우 머리인데. 머리카락이 뭐라고. 빨간색을 해보실랍니까? 칼라 염색 해본 적 있어요? 지금 전 예정 중입니다. 조만간 할 예정 중입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그럼. 그럼 나도 친구가 있어야 좀 용기를 얻어서 하지. 그럼 제가 염색을 할 때 같이 가는 걸로. 방송 중에 한번 약속할까요? 여기서 약속합시다, 그럼. 같이 갑시다, 칼라 염색. 칼라 염색으로. 색깔을 자기가 고르는 걸로. 색깔을 고르는 것으로. 근데 검은색은 안 되죠. 그 갈색은. 갈색도 안 됩니다. 갈색도 안 되고. 예. 했다면 이거 좀 심각한데. 이거 빨간색 아니면 회색 정도는 돼야 염색했구나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죠. 회색. 예. 어쨌든 검은색 제외하고. 예. 그리고 갈색이 눈에 띄지 않아요. 그렇지. 별 차이 없으니까. 어쨌든 눈에 띄는 걸로. 사진 찍었을 때 차이가 나는 걸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거 오늘 약속. 둘 다 하는 것으로. 이거 진짜 좀 핫한 것 같은데. 자. 정치 주제를 하지 말고 이런 얘기 좀 하시죠. 그래서 바른정당 100일을 돌아봤더니 어떻습니까? 좀 차분히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 정당의 지지율이 확 오르려면 크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리더. 근데 지금 YS나 과거에 1로 3김 기억하시죠? YS, DJ, JP 이런 리더가 없어요. 그 시절이 아니죠. 이제.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인 리더로 지지를 올리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승민 사실 후보도 지지율이 저는 수염을 좀 길러봤는데 김호준 앵커만큼 이렇게 이쁘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한번 길러볼까요? 예. 확 길러볼까요? 확 길러보고 머리도 기르시고 머리 좀 해보고 염색도 해버리세요 그냥. 염색은 좀 했죠. 근데 이제 칼라 염색을 해볼까 말까 솔직히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 가면 너 미쳤나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한번 들어야 됩니다 주변에서. 그래 나 미쳤다 하고 튀어나가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급진 보수로 갈 거냐, 급진적인 변화를 하는 보수로 갈 거냐, 아니면 이 온건 보수로 갈 거냐. 안 보여요. 그래봐야 잘. 온건 보수는 안 보인다. 잘 안 보입니다. 급진 보수로 가야 된다. 아니 이게 바른정당 전체가 그러지 못하면 의원님이 한번 머리 하얗게 연색하고 수염도 좀 기른 다음에. 근데 이게 제가 우리 당의 보스면 보수가 아니라 보스면. 그래서 왕보스면 이렇게 가자 해서 확 끌고 갈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혼자라도 가시라는 거죠. 혼자 가면 혼자 왕따 돼요. 이미 왕따 아닌가요? 아 지금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제가 좀 약간 좀 앞서 나가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서 물론 소수의 반대는 있어요. 예를 들어 5.18이 촛불의 어머니다 이걸 발언했다가 보수 일각에서 많이 맞고 있는데 뭐 대체로 잘했다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우리 김대중 그 빨갱이 빨갱이 몰이한 거 보수 반성해야 된다. 전 실제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머리도 염색 못한다면 유행어입니다. 핫해는 유행어인데 본인은 아직 유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최고위원입니다. 하태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하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오늘 방송을 위해서 했는지 토론회를 하셨는데 했습니다. 100일 토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바른정당 100일 이런 토론을 했는데 여기서 거의 셀프로 자신의 얼굴을 뺨을 막 때리는 그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우리 여기서 주목을 받게 하죠. 그 취지는 그래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100일 평가를 하는 건 좋은데 사실 우리가 더 문제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 어쨌든 전반적으로 볼 때 특히 정치적으로 국민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뭐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 명백한 사실이고. 어쨌든 지지율이 7, 80 가까이 나온다는 수치로 나오고 있죠. 수치로 나오고 있고 근데 우리 수치는 지금 10%를 넘기려고 지금 저기는 70, 80이고 여기는 7, 8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낮게 나오면 뭐 5에서 1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문재인